오늘도 간단하게 시장 업데이트 잠깐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있었던 암호화폐 및 미국 증시의 하락은 연준이 진행한 금리 인상 및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된 이유가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기준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라고 연준의 의장이 밝혔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며칠 전에 저도 영상에서 다뤘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은 연준이 앞으로 인플레이션과 더욱더 확실하게 싸워줄 것을 기대한다라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잠잠해질 수 있을까? 얼마 전에 나왔었던 생산자 물가 지수를 봤을 때 11%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인플레이션율, 소비자 물가 지수도 꾸준하게 어느 정도는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 식량, 바로 이 밥상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이어가지고 이번에는 전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도 밀 수출을 전격 금지한다라고 밝히면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인플레이션 불에 기름을 끼얹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서 파월이 다시 한번 금리를 올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자연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미국은 땅덩어리도 넓고 농사도 그냥 계속해서 지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자급자족이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 농사를 지으려면 비료가 필요하죠. 근데 대부분의 비료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비료가 부족해가지고 농사가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벌써부터 많은 농부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자,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소식들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루나 사태에 이어서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가 목에 힘을 빳빳이 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시장 조작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고객보다 먼저 암호화폐를 구매한 후 고객들을 상대로 거래를 하고 있다. 아주 비열한 거래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는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자, 그리고 또한 많은 거래소들이 스테이블 코인과 연관이 있는데, 예를 들어 테더, USDC, 바이낸스 USD, 이 코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거래소들은 발행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금 세탁 방지, 그리고 고객 신원 확인 등을 모두 피해가지고 거래를 가능하게끔 하고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자금 세탁 방지 및 고객 신원 확인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더욱더 트집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고객보다 먼저 암호화폐를 구매한 뒤 고객들을 상대로 거래를 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좀 단속이 필요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하여튼 간에 암호화폐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시동을 걸고 있는 게리 겐슬러 소식이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별건 아니지만은 이 관련 분야에서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보통 집 재건축 혹은 재인테리어 회사인 오크우드 디자이너스 앤 빌더가 비트코인 지불을 받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는 전 세계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었던 GBTC. 아니 이게 웬일이야? 현물 대비 사상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30.79% 할인 거래. GBTC 주식이 주당 26.46달러에 해당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거래가는 18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싼 가격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비트코인 투자하실 분들은 GBTC를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3위 고래 다시 한번 569개의 비트코인을 추매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돈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서 모아주고 있는 3위 고래.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나름 좀 재미난 흥미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베테랑 분석가로 유명한 피터 브렌트. 사진은 좀 혐오스러운 혐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는 얼마 전부터 비트코인이 27,000달러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후의 분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비트코인이 27,000에서 28,000달러까지 떨어진 후에 어떻게 움직이느냐? 바로 10만 달러까지 상승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상승에 대한 분석을 내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해당 기사가 사실인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피터 브렌트의 트위터 페이지를 직접 방문을 했었는데요. 일단 레이저 눈깔 같은 경우는 피터 브렌트가 직접 바꾼 것이 아니라 이 팬들이 혹은 팔로워들이 만들어가지고 한번 전해준 것이다 라고 하네요. 본인은 레이저 눈깔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분석 같은 경우는 찾아보니까 없는데요. 과거 분석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과거 분석이 맞아떨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고 조만간에 업데이트도 한번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반면에 월가의 베테랑 투자자 이름은 마크 모비우스인데요. 자, 지금 비트코인 줍줍할 시기가 아니다. 저가 매수하지 말라. 왜냐? 내가 살 거야. 는 농담이고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2만 달러에 도달할 때까지 매수는 추천하지 않는다. 바로 2만 달러가 바닥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자, 지금 2만 5천 달러, 2만 달러에서 아가리 벌린 사람들이 굉장히 숫자가 늘어나고 있죠. 그만큼 시장의 심리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극단적 공포가 아니라 그르그르 극단적 공포, 9단계까지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반복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은 비트파이넥스의 롱 포지션이 아직도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비트파이넥스의 롱 포지션, 뭔가 굉장히 수상하다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에 상관없이 롱 포지션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으며, 자, 비트파이넥스 고래들의 성적이 과거에 나쁘지 않은 것을 감안해 봤을 때 비트코인 반등에 대한 설레이는 마음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최근 몇 시간 전이었었죠. 2억 달러 상당과 5천만 달러 상당의 테더가 비트파이넥스로 흘러들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자, 과연 이 주말 동안에 비트파이넥스 세력들의 계획은 무엇일까? 자, 시원하게 비트코인 가격 올리면서 롱 포지션 수익 실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굿세어라 비트코인 롱 포지션 계속해서 가지야.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과 S&P 500의 과거 차트를 비교를 해보신다면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도 다들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이대로 쭉 빠질 것이다. 자, 근데 비트코인도 지금 망했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놀래키면서 강력한 상승 및 반등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외에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제 영상을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들 몇 가지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도 루나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도건 대표가 최근에 제안한 것이 있었죠. 바로 포크. 한마디로 코인을 포크해가지고 새로운 토큰을 생성, 또 다른 코인을 생성해가지고 10억 달러 토큰을 발행해가지고 테라체인 재구축에 들어가겠다. 한마디로 코인을 또 생성을 해가지고 돈을 한번 좀 만져보겠다. 진정한 폰지 사기의 끝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뭐 응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응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빌황과 더불어가지고 한국인들 욕먹이는데 지금 앞장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테라 재단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도 지금 12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행방이 묘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먼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테라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인 UST를 위해서 20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적립금으로서 축적을 했었죠. 그 중에 7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장외거래 업체와 시장 딜러들에게 제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10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테라 지갑에 남아있는 비트코인의 숫자는 빵개입니다. 이것이 어디로 갔을까요? 당연히 추적을 해가지고 진위 여부를 밝혀내야 될 것 같은데 바이낸스의 CEO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준비금으로 사용하기로 했었던 비트코인은 어디로 간 걸까? 그리고 테라의 회생 계획, 이 포크, 이 코인 또 찍어가지고 돈 불리겠다라는 것은 재단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라고 다시 한번 비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거 테라 재단 및 도건 대표 좀 구립니다. 빨리 설명해야죠. 지금 이 테라 및 루나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고 기업들 그리고 벤처 투자 캐피탈마저도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단순히 손해를 끼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투자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테라에 투자를 했었던 회사들이 꽤 내노라 하는 암호화폐 업계에서 유명한 벤처 투자 캐피탈 회사들이었었는데 갤럭시 디지털, 판테라 캐피탈, 라이트스피드, 점프 크립토, 3에로우즈 등등 유명한 회사들이 테라 때문에 돈을 많이 날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고충을 겪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뭐 이쯤 되면은 루나 같은 경우 이제 암호화폐 업계에 북한이 돼버리는 것이 아닌가. 온갖 피해란 피해는 다 끼치고 있는 상황인데 싱가포르에 있는 투자자들은 빡쳐가지고 경찰에 테라를 고소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고소를 한다 한들 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힘들지 싶습니다. 부디 이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이 되고 특히나 행방이 묘연한 비트코인에 대한 설명이 빨리 나와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 펌핑 좀 나와주면 좋겠다라는 희망과 함께 오늘 나온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시켜주기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기 꼭꼭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